오른쪽 보세요. 국제정량. 자, 임진왜란 내려가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이 명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잖아요.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서서히 자, 명이 약화됩니다. 그 틈을 타서 북방 여진족이 고개를 들어요. 여진이 고개를 들면서 좀 이따 얘네가 후금이 될 거고요. 좀 이따 다시 청이 될 겁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제 제륙 정세가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니은 1번은 이 땅에서 문화유산을 싹쓸이 가면서 자, 그럼 얘네가 자, 서서히 자, 후진 문화를 발전시켜요. 특히 첨가한 거 2개. 자, 곧 익혀 드렸죠. 활자. 그리고 2번째 조선의 성냥. 여러분, 활자, 즉 인쇄술. 처음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왕의 성리학이 갑니다. 그럼 뭐 여러분, 여기 도공들도 무지무지 끌려갔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최악의 상태에서 여러분, 선조가 죽자 드디어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자, 광해군은 자, 여기 당인들 중에 누구랑 정치피냐? 북인과 같이 정치펴요. 자, 우리가 광해군은요, 상당히 우리가 개혁군주로서 높이 평가하는데, 자, 그는 왜 그러냐면, 자, 1번에 그냥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곧이 북인을 끌어들였고, 기영, 니은, 뻔한 얘기, 이런 거는 여러분, 저의 설명 필요 없습니다. 자, 디귿 보세요. 문화사업. 이제, 너무 백성들이 지금 질병이 만연하자,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2번, 대외적으로 신중한 중립외교를 펴요. 지금 명과 후금 사이에 신중한 중립외교를 핀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결국 2번 보세요. 자, 아까 했던 얘기 1번 후금이 건국된다. 동그라미 2번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실리적 중립외교를 핍니다. 그리고 3번 보세요. 일본과 무역을 재개한다. 즉 1번 에도 막부의 수교 요청으로 1607년 선조 40년에 일본과 다시 국교가 외교관계를 맺고요. 1609년 광해군 2년 때 무역을 다시 합니다. 근데 좀 이따 쿠데타 일어나 여러분. 자, 인조 반정. 왜냐면 자, 3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광해군의 이 외교. 명과 후금을 동등하게 보는 이 외교는 정통성리학자들의 갈등을 사게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명과 이 오랑캐를 똑같은 자, 축에서 보냐. 그래서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좀 이따가 광해군이 자,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계모였던 바로 임목대비를 궁궐에서 내쫓고요. 자신의 이복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이 반윤리적 행위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냐면 서인들이. 그래서 서인들이 광해군을 왕위에서 내리고 인조를 왕위에 올립니다. 근데 이 서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조나 양이 그러면 늘 누구만 섬긴다? 명만 섬긴다. 이들이 친명 배금액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바로 얘네가 쳐도는 거죠. 이게 후금, 자, 후금의 싸움. 그래서 호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결국 308번 호란에서 딸 2번 정묘호란. 정묘호란의 기억, 동그라미 1번 원인은 서인의 외교, 친명, 배금 또는 조나 양의적 외교.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별이 후금인데 이 후금이 무지무지 열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얘네가 쳐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2번 경과 보세요. 그냥 고디. 우리가 정봉수 뭐 이립 같은 사람들이 맞짱 떴지만 결국 우리가 져요. 그래서는 그냥 3번 결과 보세요. 이 첫 번째 호란에서 우리는 자, 후금과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즉 걔네가 큰형, 우리는 동생. 그리고 얘네는 물러가요, 여러분.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호란인 정묘호란 얘기했습니다. 자, 정묘호란 당시 여러분 지금 자, 이 여진족은 나라 이름이 후금이었어요. 후금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따 얘네가 자, 뭐가 되냐면 청을 세워요, 여러분. 드디어 청이 됩니다. 이제 명이 무너지고 동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 청이 된 거죠. 자, 이제 청이 몰려고 한다. 다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집중. 아까 제가 조선 전기 기본외교 자, 얘기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기본외교는 4대 교린, 4대 큰 나라 섬긴다. 이 나라가 명이 만일 제일 크면 명을 섬기는 거고 청이 제일 큰 나라 되면 청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이 하는 말, 이제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니까 니네 우리를 섬겨라고 요구하죠. 4대 요구합니다. 이제 형제관계가 안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럴 때 정통성리학 서인들은 조나 양의 외교. 무조건 누구만 섬긴다? 명만, 친명, 그리고
배금, 나중에 이제 배청이 되겠죠 뭐. 저 후금, 이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다시 자 348페이지에 병자호란 두 번째 호란 옵니다. 배경 보세요. 드디어 청이 건국되었다. 청은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한다. 자 이제 니은 조정의 의견 보세요. 이때 조정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조정의 논의는 주전론과 주화론, 양론으로 갈라지면서 결국 척화, 주전론, 척화, 교류할 수 없다. 척화, 교류 배척. 어떡하자? 싸우자. 그러면 밑에 박스 보세요. 자, 척화파, 즉 입장 주전론. 싸우자. 즉 무력, 주장, 무력 응징, 성격, 대의 명분, 화의론, 그거에만 밑줄. 자, 화의론, 조나 양의론. 명예에 대한 의리 지켜야 된다. 어떻게 오랑캐 배척하느냐. 그 다음 옆에 주화파 보세요. 주화파는 강화론. 지금은 외교관계 맺고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즉 실리적 외교죠. 거기 실리외교. 최명길. 그래서 자 청과 타협하자는 사람들과 청을 싸우자는 바로 입장을 나눠진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자 얘네가 청이 4대 요구할 때 자 우리 안에서 지금 주화론과 자 주전론으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이쪽이 대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병자호란. 우리 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사료 아주 중요합니다. 최명길의 주화론과 두 번째 윤집의 척화론이 있는데 바로 요 당시에 자 그러면 여러분 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최명길의 주화론 진짜 손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화친을 맺어 시작. 자, 여러분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 소리쳐서 오랑캐들의 노염을 도와 마침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밑줄. 지금 뭡니까? 이들은 타협하자는 얘기죠. 어설프게 뻥치다가 나라가 사라지면 이 허물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자 그러자 자 윤집의 척화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소리내서 읽으세요. 화의로 시작.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말이음표 밑줄 치세요 여러분.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어찌 차마 화의를 주장하냐. 여러분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누구에 대한 의리? 명예에 대한 의리 지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조정의 의견은 어느 쪽이었다? 윤집과였다는 거죠. 윤집과. 그래서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가 자 다시 전직이 일어났고요. 자 이번 경과 자 기어 당나라 태종이 엄청난 대군이 이끌고 서울을 점령하죠. 그래서 니은 보세요. 왕과 신하는 경기도 자 여러분 저기 광주 남한산성에서 45일간 항전하다가 결국은 청의 요구 받아들이고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에서 굴욕조 패가 우리가 왕이 3번 여러분 무릎을 꿇고요. 자 중국 왕한테 절하고요. 굴욕조 패배하고 이제 우리는 3번 결과 청과 군신관계 맺습니다. 그리고 자 이 인조의 두 아들 자 인조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소현세자가 있었어요. 자 그가 첫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복림대군 자 이 두 임금이 두 아들이 자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갑니다. 근데 소현세자가 자 가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오랑캐 이 오랑캐들이 너무너무 발전되고 있는 중이에요. 청하고 서양과 교류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탈리아 선교사 들어와 있고 새로운 과학 문화가 막 발달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 배울 건 배워가자. 그래서 소현세자가 중국에서 여러분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그러자 이건 누굴 불안하게 하느냐면 바로 아버지를 인조를. 그래서 인조가 결국 여러분 인조가 어느 날 여러분 이 당인들이 앞에 있는 왕을 내리고 인조를 왕위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조의 불안감. 혹시나 이 청이 소현세자를 왕위에 올리고 자기를 왕위에서 내리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17년 만에 자기의 아들이 인질 생활 끝나고 왔을 때 비정한 아버지는 환영식장에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있다 2달 있다가 소현세자는 죽습니다.
근데 그의 시신을 염할 때 그 염한 관료에 의하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신이 새까맸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체가 하얘야 되는데 새까맸다는 얘기는 독극물이죠, 독극물. 그래서 독극물이고요. 뭔가 그는 자 그런 그 타살설이 강하죠. 근데 어쨌든 자 이제 그래서 결국 소현세 죽고 복림대군이 효종되는 거예요. 자 효종은 자 이제 원수갑자는 거죠. 누구와 함께? 서인들과 함께. 그래서 이게 바로 북벌론입니다. 북벌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자 350페이지 공구번 북벌론.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 조정에서는 자 병자호란의 치욕을 싣고자 반청의 정치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제기됩니다. 북벌론은 청에 볼모록 잡혀갔다 돌아온 바닷가 복림대군, 즉 효종과 송시열, 송중길, 이왕 같은 서인에 의해서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3번 한 개 보세요. 북벌론은 자주적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벌론은 중국 중심의 화이 사상, 즉 존하 양이 사상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오히려 청하고 청에서 자 청을 통해서 서양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차단해 버렸죠. 또한 두 번째 보세요. 북벌론은 실질적으로 국왕과 자 이 일부 서인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결국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 북벌론은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자 한 100년쯤 지나면 18세기 가잖아요. 18세기 제하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청을 배우자는 북학론이 나와요. 그래서 북벌론과 북학론은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나선정벌 보세요. 나선정벌. 자, 아라사, 러시아를 아라사라 부르는데, 아라사 정벌. 자, 밑에 보세요. 그냥 쭉 보시다가.